숨조차 막히는 한여름 영창 독방. 젖은 군복 차림의 여군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무릎 꿇은 채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조교의 군화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너 같은 게 감히 명령에 불복해? 군기강을 문란시켰다고. 이딴 게 여군이라고 설쳐. 여기서 똑똑히 배우고 나와. 팔목에는 밧줄 자국이 붉게 패여 있고 뺨에는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제목은 단 하나, 쓰러진 동료를 부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군의 어머니가 바로 헌병사령부 투스타 장군이라는 사실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대에 썩어 빠진 진실 파헤쳐 드립니다. 7월에 무더위가 온 나라를 삼켜버렸습니다.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아스팔트는 달걀을 익힐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헌병사령부 청사안 중앙냉방시설이 풀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도는 70%를 넘나들며 숨막히는 더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말순 소장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어요. 5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여전히 고닫고 가슴팍에 달린 무수한 훈장들이 지난 25년간의 치열했던 군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패 척결 작전으로 받은 공로훈장은 그가 얼마나 강직한 군인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한 달 전 여군으로 입대한 딸 현아 때문이었거든요. 띠리링, 띠리링. 핸드폰 진동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화면에는 현아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말순에 굳었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보세요, 현아야? 어떻게 지내니? 엄마, 엄마.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활기찬 목소리와는 달리 현아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울먹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아야,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혹시 아픈 거야? 아니야. 그냥 너무 더워서 그래. 엄마, 여기 정말 지옥 같아. 땀 때문에 군복이 등에 붙어서 피부가 벗겨질 것 같아. 밤에도 잠을 못 자겠어. 숨쉬기도 힘들고. 현아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 정말 무서워. 동기들이 자꾸 쓰러져. 김일병은 어제 훈련장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의무병들이 심폐소생술까지 했다고. 그리고 박일병은 현아야, 박일병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탈수로 의식을 잃고 이틀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간부들은 꾀병이라고만 해. 엄마, 이상해. 뭔가 정말 이상해.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5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는 이런 상황이 단순한 혹서기 훈련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현아야, 간부들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니? 혹시 이상한 일은 없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현아가 작은 목소리로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말해도 될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당연히 말해야지. 엄마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니? 소대장이 이상해. 맨날 우리를 따로 불러서 기합을 주는데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해. 어제는 한 동기를 물통을 머리에 이고 2시간 동안 서 있게 했어. 그 더위에 말이야. 그 애가 쓰러지니까 연약한 여자는 군대에 왜 왔냐고 소리 질렀어. 말순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혈관이 튀어나올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엄마.
우리가 규정대로 행동해도 자꾸 트집을 잡아. 그리고 뭐? 내가 쓰러진 동기를 부축해줬는데 소대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누가 명령했냐고 소리 지르는 거야. 그리고 나를 딱 노려보더니 너 같은 놈 때문에 기강이 무너진다고 했어. 현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분명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현아야, 더 있으면 다 말해.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엄마, 나 정말 억울해. 분명히 올바른 일을 했는데 왜 나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소대장이 나를 보는 눈빛이 마치 나를 어떻게든 해치려는 것 같아서 무서워. 그때 갑자기 현아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아, 엄마, 누가 와. 빨리 끊어야 해. 이런 말하는 거 들키면 큰일 나. 현아야, 현아야. 엄마, 토요일 면회 때 꼭 와줘. 나 정말 무서워. 뚝.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말수는 핸드폰을 꽉 쥔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 나 정말 무서워라는 절절한 호소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말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펜꽂이가 넘어지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25년간 부패한 간부들과 싸워온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에 자결하는 태양을 보며 말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아직 나흘이나 남았어요. 딸이 그때까지 무사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솟구쳐 올랐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토요일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 나 정말 무서워. 그 절절한 호소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친 말수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득 챙겼어요. 삼겹살, 김치찌개, 그리고 현아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초코파이까지. 면회용 가방이 무거워질 정도로 가득 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딸을 직접 만나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말순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2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부패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자신의 딸이 연루된 일이었거든요. 평소 냉철했던 판단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어요. 면회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지만 딸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문 초병이 말순의 계급장을 보고 깍듯하게 경례했어요. 소장님, 면회 오셨습니까? 네, 오연하 여군 면회 왔습니다.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병이 전화로 확인하는 동안 말순은 부대 안을 둘러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훈련부대였지만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간부들의 표정도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고요. 소장님, 면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동안 말수는 시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흘러도 현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모두 가족들과 만나고 있는데 왜 현아만 오지 않는 걸까요? 말수는 참을 수 없어서 면회 담당 간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오연하 훈련병 어디 있습니까? 면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담당 간부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게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59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위압감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담당 간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오연하 훈련병은 현재 면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헌병사령부 소장입니다. 내 딸을 당장 불러오세요. 죄송합니다만 규율 위반으로 영창에 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영창? 현아가 영창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규율 위반이라니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그건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고 중대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겠다고. 중대장을 당장 불러오세요. 담당 간부는 급히 연락을 취했고 10분 후 중대장이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중대장입니다. 김 중대장, 내 딸이 왜 영창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김 중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연하 훈련병이 동기를 폭행했습니다. 폭행이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현아가 왜 동기를 폭행합니까? 목격자도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현재 군사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영창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말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현아가 폭행? 그것도 동기를?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목격자와 피해자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어렵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군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 중대장의 말투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최소한 딸과 면회는 할 수 있겠죠? 영창에 있다고 해서 면회권까지 박탈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규정상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면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한다고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25년 동안 군 생활했는데 그런 규정은 처음 들어봅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김 중대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변명했어요. 부대 자체 규정입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정성이라고요? 지금 내 딸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말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발신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장님, 따님이 위험합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혼자 오십시오. 오늘 밤 10시 부대 뒷문 근처 카페에서. 말순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명히 현아 주변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진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중대장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중대장,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내 딸에게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25년 동안 부패한 간부들과 싸워온 내가 누군지 알겠죠? 김 중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소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죠.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과연 누가 왜 자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이틀 후 월요일 오후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중대장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헌병사령부 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라도 딸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중대장,
내가 직접 영창을 확인하겠습니다.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구금 상태가 적절한지는 확인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중대장은 당황했지만 헌병사령부 소장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잠시만 동행하겠습니다. 영창 건물에 도착했을 때 말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딸이 어떤 상태일까 걱정되었거든요. 습하고 눅눅한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입니다. 김중대장이 복도 끝에 독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철문 위쪽에 작은 창살이 있었지만 안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규정상 지금 당장 열어주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중대장은 할 수 없이 열쇠를 꺼내 철문을 열었어요. 기익. 무거운 철문이 열리자 말순은 그 안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는 딸 현아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어요. 무릎은 까져서 피가 마르고 딱지가 앉아 있었고 양 손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군복은 더럽혀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현아야. 딸을 본 순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아는 고개를 들었고 어머니를 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엄마야. 현아는 힘겹게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말순은 재빨리 달려가 딸을 부축했어요. 현아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니? 현아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나 억울해. 정말 억울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김동기가 더위에 쓰러졌어. 너무 안쓰러워서 부축해 주려고 했는데 박 소대장이 갑자기 나타났어. 그래서 박 소대장이 왜 명령에 불복하냐며 내 뺨을 때렸어. 정말 아팠어, 엄마. 현아의 말을 듣는 동안 말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박 소대장이 다른 동기들을 시켜서 나를 끌고 갔어. 창고로 끌고 가서 바닥에 밀어붙였어.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된 거야. 현아가 자신의 상처 입은 무릎을 가리켰어요. 말순은 딸의 상처를 보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를 폭행범으로 만들었어. 다른 동기들한테 거짓말하라고 협박했고 나는 여기에 갇혔어. 협박이라니 어떤 협박을? 박 소대장이 다른 동기들한테 오연아가 먼저 때렸다고 증언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했대. 그래서 모두 거짓 증언을 한 거야. 말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자신의 딸에게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아야, 여기서 어떻게 지냈니? 엄마, 정말 괴로웠어. 밤마다 간수가 와서 물을 뿌리고 가고 새벽마다 꾀병 아니냐며 문을 발로 차며 깨워. 제대로 잠도 못 잤어. 현아의 말에 말순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딸이 이런 고문 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식사는 제대로 주니? 하루에 2번, 그것도 찬밥이랑 김치 몇 조각뿐이야. 배가 너무 고파서 잠도 안 와. 뒤에서 지켜보던 김중대장이 불편한 듯 말했어요. 소장님, 이것은 정당한 구금이고. 정당한 구금이라고요? 말순이 벌떡 일어나 김중대장을 노려봤어요. 이런 상태로 구금하는 게 정당하다고요? 이것은 고문입니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무슨 규정이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허용합니까? 내 딸의 상처 좀 보세요. 말순은 현아의 손목을 들어 보였어요.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당한 구금의 일부입니까?
김 중대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과도한 처사였거든요. 현아가 다시 어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엄마,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정말 무서워. 걱정하지 마, 현아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거야. 말수는 딸을 꽉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딸을 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 중대장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중대장,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요. 김 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영창에서 나온 말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의 처참한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까진 무릎, 손목에 밧줄 자국, 그리고 절망에 찬 눈빛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곧바로 사단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만나는 간부들이 모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사단장실 문을 거칠게 열자 안에서는 정 사단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순의 등장에 깜짝 놀란 기색을 보였어요. 오 소장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다니. 정 사단장님.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딸이 폭행범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 사단장은 당황한 듯 일어섰습니다. 소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제가 직접 영창에서 딸을 봤습니다. 그 꼴이 뭡니까? 말순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펜꽂이가 넘어지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딸이 폭행범이라니 증거를 내놔보세요.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소장님,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고. 목격자라고요? 누구입니까?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정 사단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신원을 공개하기 어렵고. 신원 공개가 어렵다고요? 그럼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때 사단장실 밖 복도에서 병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서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야, 어제 봤어? 오훈련병 무릎 꿇린 채로 바닥 물청소 시켰잖아. 말순의 귀가 번뜩 열렸어요. 오훈련병이라니 분명 자신의 딸 이야기였습니다. 맞아, 대답 늦었다고 군화로 어깨도 밟히던데. 말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 딸이 이런 수모를 겪고 있었다니.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자애한테. 쉿, 조용히 해. 박소대장한테 들키면 우리도 똑같이 당해.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말수는 정 사단장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들으셨습니까? 뭘 말씀이십니까? 제 딸이 무릎 꿇고 물청소를 시켰다고 군화로 어깨를 밟혔다고 하는데도 모르시겠습니까? 정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혹시 교육과정에서 교육이라고요? 군화로 사람 어깨를 밟는 게 교육입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복도까지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사단장님, 제 딸이 정말 동기를 폭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들은 것처럼 도리어 폭행당하고 있는 건 제 딸 아닙니까? 그때 또 다른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오훈련병 얼굴이 완전 퉁퉁 부어 있더라. 응? 맞았나? 아니야, 울어서 그런 것 같던데. 계속 눈물 흘리고 있더라.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박 소대장이 무서운데. 말순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이 매일 울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사단장님,
이게 정상적인 상황처럼 보입니까? 소장님, 저희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요? 언제까지 파악만 하실 겁니까? 말순이 다시 책상을 내리쳤어요. 제 딸이 매일 울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수방관하실 겁니까? 정 사단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일단 박 소대장을 불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소대장을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요. 몇 분 후 박 소대장이 사단장실에 나타났습니다. 말순을 보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사단장님 부르셨습니까? 박 소대장, 오연하 훈련병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박 소대장은 말순을 힐끔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라고요? 말순이 벌떡 일어섰어요. 군화로 어깨를 밟는 것도 규정입니까? 무릎 꿇고 물 청소를 시키는 것도 규정입니까? 박 소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건 어디서 들었는지가 중요합니까? 사실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훈계 과정에서 약간의 강도 조절이라고요? 말순의 눈에서 불이 났어요. 제 딸을 고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문이라니요, 그런 건.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대화가 들려왔어요. 어젯밤에 오 훈련병 우는 소리 들었어? 응, 나도 들었어. 너무 불쌍하더라. 박 소대장이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밤마다 울고 있다는 말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박 소대장, 제 딸이 밤마다 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대답하십시오. 박 소대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말순은 이제 확신했어요. 딸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단장실에서 나온 말순은 분노와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박 소대장의 태연한 태도와 정 사단장의 회피적인 반응을 보니 이들이 한통속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헌병사령부 청사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모두 말순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소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부관이 신문을 들고 다가왔어요. 일면에 큰 글씨로 박힌 제목을 본 순간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헌병 장군 딸 기각문란으로 영창 수감.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현아가 동기를 무차별 폭행했고 상관에게 불복종했으며 부대 기강을 해친 주동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어요. 오연하는 평소 자기 어머니가 높은 사람이라며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훈련 중에도 특별 대우를 요구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기들을 폭행했습니다. 말순은 신문을 구겨쥐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지만 이미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부대 내부에서 제보가 나간 것 같습니다. 말순은 곧바로 부대로 향했어요. 딸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분위기는 더욱 싸늘했어요. 간부들마저 말순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영창에 도착했을 때 말순은 더욱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어요. 현아는 독방에서 더욱 심한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현아의 목소리는 더욱 쇠약해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살이 빠져서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현아야, 괜찮니? 몸은 어때? 엄마, 어젯밤에 너무 무서웠어.
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수가 와서 물을 뿌리고 갔어. 차가운 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었어. 그리고 새벽에도 와서 문을 발로 차면서 꾀병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어. 말순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엄마. 밥도 제대로 안 줘.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썩은 김치랑 찬밥만. 누가 그런 짓을 하라고 했니? 박 소대장이야. 직접 와서 내가 언론에 나온 걸 봤다면서 비웃었어. 이제 내 엄마도 널 포기할 것이라고. 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정말 무서워. 박 소대장이 나를 죽이려는 것 같아. 무슨 소리니? 죽이려 한다니. 어제 편지를 줬어. 현아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냈어요. 말수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현아가 박 소대장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대신 써준 것이었습니다. 박 소대장님께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군수 물자 창고에서 본 것은 모두 제가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박 소대장이 현아에게 거짓 자백서를 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현아야, 이 편지를 쓰라고 했니? 응. 안 쓰면 더 심하게 괴롭히겠다고 했어. 그런데 엄마. 현아가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 상관이 군수 물자 빼돌리던 걸 내가 봤다는 게 맞아. 그래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야. 어떻게 봤니? 그날 밤 화장실 가려고 나갔는데 창고에서 트럭에 물건들을 싣고 있었어. 분명히 군수품이었어. 박 소대장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말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부패한 간부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딸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아야, 증거는 있니? 내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뒀는데 지금은 압수당한 상태야. 박 소대장이 가져갔어.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소대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박 소대장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기사 보셨죠? 따님이 유명해졌던데요. 박 소대장, 당신이 언론에 제보했군요. 제보라니요. 그냥 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사실이라고요? 말순이 일어서며 박 소대장을 노려봤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박 소대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온 나라가 따님을 폭행범으로 알고 있는데.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딸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 같았습니다. 박 소대장,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소장님, 박 소대장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따님이 오늘 밤부터 더 혹독한 교육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언론에 관심도 많으니까 더 철저히 해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리고 따님 핸드폰은 이미 초기화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사진들이 있더군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증거가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현아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말수는 딸을 꽉 안으며 다짐했어요. 과거 부패 장교를 잡던 동지들을 다시 모아야겠다고. 혼자서는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설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번엔 끝까지 가겠다고, 딸을 살리고 군을 바로잡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영창에서 나온 말수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싸움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소대장과 그 배후 세력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언론까지 이용해 딸을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과거의 동지들을 불러 모을 때였습니다.
말수는 곧바로 차에 올라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에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군 내부 부패 척결 작전을 함께 진행했던 동지들이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이종민 전 대령에게 걸었습니다. 종민아, 나야. 말순이. 말순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날 수 있을까? 이종민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어디서 만날까? 용산 그 카페. 1시간 후에. 두 번째 전화는 김상철 전 중령에게 걸었습니다. 과거 함께 부패 장교들을 잡아낸 핵심 멤버였어요. 상철아, 나 말순이야. 오, 말순이.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금 설명하기 어려워. 용산으로 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뭔 일인지는 몰라도 내가 부르면 가야지. 세 번째는 박정희 전 소령에게 전화했어요. 여성 장교로서 함께 싸웠던 전우였습니다. 정희야, 급한 일이야. 도와줘. 말순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많이 상했네. 내 딸이 위험해. 뭐라고?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1시간 후 용산의 작은 카페에서 4명의 전직 군인들이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지들이었지만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너무나 심각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종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순은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현아가 영창에 갇힌 일, 박 소대장의 가혹행위, 그리고 군수물자 빼돌리기까지. 이야기를 듣던 동지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런 개자식들이. 김상철이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어요. 말순아, 증거는 있어? 박정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현아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는데 박 소대장이 압수해서 초기화시켜버렸어. 목격자는? 다른 훈련병들이 있을 텐데 모두 협박당한 상태야. 이종민이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맞아. 언론까지 이용하는 걸 보면 배후가 따로 있을 거야.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딸이 당한 모욕은 단순한 훈련 문제가 아니야. 군 전체가 썩었어. 그때 박정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말순아, 이거 봐. 핸드폰 화면에는 군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 있었어요. 현아에 대한 악성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장군 딸이라고 특권 부리다가 걸린 거지. 여군들이 다 저런 식이야. 군대 망치는 건 여군들 때문이야. 영창도 모자라. 퇴교시켜야 해. 말순의 손이 떨렸어요. 딸이 온라인에서까지 매장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야. 김상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현아를 타겟으로 삼고 있어. 그때 이종민이 뭔가 떠올린 듯 말했어요. 말순아, 혹시 최근에 군수물자 관련 감사가 있었나? 응? 왜? 내가 아는 사람이 국정감사팀에 있는데 최근에 모부대 군수물자 유출 정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말순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럼 이미 윗선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현아가 먼저 희생양이 된 거지. 박정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전형적인 수법이네. 고발자를 먼저 제거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어떻게? 과거처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는 거야. 이종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런데 이번엔 상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상관없어.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김상철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좋아. 우리가 다시 뭉치자. 15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해야 해. 상대가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어. 박정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창고에서 박 소대장에게 밀려 넘어져 무릎이 터진 현아의 모습을 누군가 몰래 찍어서 보내준 것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현아가 폭행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걸. 동지들은 사진을 보며 분노했어요. 어린 여성이 이렇게 다치도록 방치한 것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어. 이종민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간다. 내 딸을 살리고 군을 바로잡겠어. 말순의 눈에서 불타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과거 부패 장교들을 척결했던 그때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작전을 세우자. 4명의 전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번 싸움은 단순히 현아 한 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린 군 조직 전체를 바로잡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겐 그럴 만한 경험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카페에서의 작전 회의 후 말순과 동지들은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종민은 군수물자 유통 경로를 추적했고 김상철은 부대 내부 정보를 수집했어요. 박정희는 언론 대응을 준비했고 말순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사법정이 열렸어요. 법정에는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헌병사령부 소장의 딸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궁금해했어요. 현아가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난 딸의 모습에 말순의 가슴이 아팠어요. 더욱 야위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군검찰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오연아는 동기 훈련병을 폭행하고 상관에게 불복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말순이 선임한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진짜 피해자는 오연아 훈련병입니다. 재판장이 현아를 바라봤어요. 피고인,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아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단지 쓰러진 동기를 부축했을 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현아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박 소대장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명령에 불복하냐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방청석에서 박 소대장이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질서를 잡았어요. 현아가 계속 증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 소대장은 다른 훈련병들을 시켜서 저를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닥에 밀어붙여서 무릎이 이렇게 다쳤습니다. 현아가 자신의 무릎을 보였어요. 아직도 상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폭행범으로 몰았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증언이었거든요. 검찰관이 반박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목격자라도 있습니까? 그때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법정 뒤쪽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어요. 현아와 같은 중대의 훈련병이었습니다. 증인, 그날 무엇을 봤습니까? 저는 오연아가 김 훈련병을 부축하는 걸 봤습니다. 김 훈련병이 더위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 소대장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현아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현아를 끌고 가라고 명령했어요. 방청석에 박 소대장이 일어섰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다시 질서를 잡았어요. 증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증언했습니다. 저희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박 소대장이 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아를 창고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박 소대장이 현아를 바닥에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그때 현아의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박 소대장이 군수물자를 빼돌린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박 소대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말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일주일 동안 조사한 결과 박 소대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체계적으로 군수물자를 빼돌렸습니다. 말순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것이 군수물자 빼돌린 장부입니다. 박 소대장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박 소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 소대장이 빼돌린 물품들을 외부로 반출하는 사진입니다. 말순이 사진들을 제시했어요. 밤중에 트럭에 물건을 싣는 박 소대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박 소대장이 소리쳤어요. 조작이라고요? 말순이 일갈했어요. 그럼 이 사진 속 인물이 당신이 아니라는 겁니까? 박 소대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진 속 인물이 분명히 자신이었거든요. 말순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박 소대장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제 딸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제 딸이 자신의 범행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럼 왜 제 딸을 영창에서 고문했습니까? 왜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까? 박 소대장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본 재판부는 오연하 훈련병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박 소대장에 대해서는 즉시 구속 수사하도록 명령합니다. 박 소대장이 법정에서 끌려나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현아를 껴안았어요. 현아야,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어.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법정을 나서는 말순과 현아의 뒤에는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종민, 김상철, 박정희 모두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우리가 해냈네. 응, 정의는 아직 살아있어. 지휘부가 무너지고 군 내부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현아는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법정에서 승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8월의 마지막 주였어요. 그동안 뜨거웠던 날씨도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길고 힘겨웠던 싸움이 끝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현아는 영창에서 나온 후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몸의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나 내일부터 다시 부대로 돌아가. 현아가 말순에게 말했을 때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현아야, 괜찮겠니?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현아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동기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돌아가서 훈련을 마치고 싶어. 말순은 딸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현아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부대 복귀 첫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 소대장은 구속되었고 그와 연루된 간부들도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소대장이 부임했고 부대 전체가 새롭게 거듭나고 있었어요. 현아야, 정말 오랜만이다. 동기들이 현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에는 박 소대장의 협박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던 동기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였습니다. 미안해, 현아야.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 너희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현아는 동기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며 더욱 끈끈한 동료애를 쌓아갔습니다. 새로운 소대장 김중희는 현아를 따로 불렀어요. 오연아 훈련병,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훈련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장에서 현아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욱 성숙하고 의연해져 있었습니다. 힘든 시련을 겪으면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현아야, 정말 대단해. 내가 우리 모두를 구해준 거야. 김동기가 현아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낸 거지. 현아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동기들은 모두 현아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 시각 헌병사령부에서는 말순이 동지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말순아, 이번 일로 군 전체가 바뀔 것 같아. 이종민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국방부에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다고 하더군. 김상철이 덧붙였어요. 부패 척결 전담팀도 새로 만든다고 하고. 박정희의 말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계속 감시하고 견제해야 해. 그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해.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름 태양이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현아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정말 괜찮아.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 새로운 소대장님도 정말 좋으셔. 다행이다. 몸은 어떠니? 완전히 회복됐어. 그리고 엄마. 응?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거야. 엄마가 보여준 것처럼 정의롭고 용감한 군인이 될 거야.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현아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후 말순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서는 군 부패 척결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소대장과 연루된 부패 사건으로 총 15명의 간부가 처벌받았으며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말순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말순은 다시 부대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면회가 아니라 현아의 훈련 수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훈련장에 선 현아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연아 훈련병? 예. 당신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모범적인 자세로 임했으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임 중대장이 현아를 치하했어요. 앞으로도 올바른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식이 끝난 후 말순과 현아는 부대 밖에서 만났어요. 축하해, 현아야.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니야, 현아야. 이제 시작이야. 말순이 여름 태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지켜낸 정의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해. 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될 거예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길고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겨낸 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부패와 불의에 맞선 정의의 승리였고 모녀의 끈끈한 사랑이었으며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의 확인이었어요. 정의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아도 군도 다시 일어설 것이었습니다. 오말순과 현아 모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실의 힘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불의와 부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가족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결국 정의를 승리로 이끈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모녀의 사랑이 감동적이었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